안녕하세요. 우리의 역사와 전통, 옛것을 알아보는 천고거인 니캉네캉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바로 냉수 먹고 된똥 싸라 이 말인데요.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께서 수행원들한테 늘 당부한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과 경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하면 생각나는 것이 많이 있죠. 물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자 마지막 주석을 거쳐 대한민국의 1대, 2대, 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신 분이시죠. 물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일제강점기와 6.25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엄청 공헌한 바도 많지만 마지막에는 자유당이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1960년 3.15 부정선거를 저질렀고요. 이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실제로 하야하였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이외에도 그분에 대해서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냉수 먹고 된똥 싸라. 오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당시에 경호원이 본 이승만 대통령은 밖에 나가서 경무대 석자를 팔지 말라고 늘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냉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일가 친척들을 경무대에 얼씬도 못하게 했는데요. 대통령의 생질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도움을 청한 적도 있었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생질 남매에게 금종령을 내려서 경무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지요. 그런 분이었으니까 당연히 부정을 저지를 리가 없지요. 4.19 때 이승만 대통령이 스위스 은행에 몇백억을 예치해 놓았다는 이야기가 나돌았지만 지금까지 한 푼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정말 금전적으로도 깨끗한 분이었다고 할 수 있죠. 정말 최근 정치인들과는 엄청 비교가 되고도 남음 있죠. 각종 인허가나 공천 등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비리로 온갖 비난을 받고 또 재판을 받는 모습과도 사뭇 비교가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언제 어디서나 수행원들에게 늘 당부한 말이 있었다고 하네요. 바로 냉수 먹고 된똥 싸라. 밖에 나가서 경무대 석자를 절대 팔지 말라고 하셨대요. 경무대를 등에 업고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말라는 의미였다고 하죠. 경무대라는 말은 청와대가 당시에는 경무대였죠. 물론 냉수 먹고 된똥 싸라는 의미는 대단치 않은 재료로 실속 있는 결과를 만들어냄을 이르는 말인데요. 이는 부정을 생각하지 말고 있는 여건 하에서 국민을 위해 백성을 위해 잘 사는 방안을 내놓으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는 그 말씀을 자주 하셔서 항상 수행원들이 가슴에 새기고 있었답니다. 장미연 정권이 들어서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했지만 경호원 가운데 부정과 연루된 사람이 없었답니다. 유일하게 경호원이었던 곽영주 씨가 사형을 당한 것은 4.19 때 발포 사건과 연루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정확한 얘기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죠. 어느 해는 비서실 예산을 반납시켰을 정도로 경무대 사람들은 검소하게 지냈답니다. 정말 현대 정치인들이 좀 배워야 할 터인데 걱정입니다. 요즘 같으면 서로가 먼저 돈을 빼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 대통령은 항상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경호원이 바라본 이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백성을 배불리 먹이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유일한 돌파구는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많이 받는 것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국무위원에 많이 기용되었고요. 그들은 대부분 유학파로서 미국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밀가루 한 포라도 더 원조 받으려고 애를 썼는데요. 국무위원들과 한국말로 하시다가도 긴밀한 이야기나 우리 수행원들이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들은 영어로 하셨죠. 당시 국무위원들은 상당히 격조 있고 수준 높은 분들이었어요. 또 연륜이 있는 분들이었죠. 당시 국무위원 중에 이범석 국무총리와 전진한 사회부 장관이 영어를 좀 못했을 뿐 나머지 대부분은 영어에 능통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단히 조리 있게 말을 잘해서
조병옥 박사가 들어와서 이야기하다가 말문이 막힌 적이 여러 번 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연설 원고를 공보비서에게 구술한 뒤에 원고를 만들어 오면 일일이 점검하여 직접 수행했다고도 합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은 대체로 과묵한 편이었고 표정 변화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기분이 좋지 않을 때면 일제시대 때 고문받던 후유증이 나타나면서 볼에 경련이 일고 손가락을 후후 불었다고 합니다. 수행원들에게 사사로운 말을 건네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항상 아랫사람들에게도 친절하고 인정이 많았답니다. 예를 들면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면 수행원들에게 항상 식사했느냐고 물어봤고요. 지방에 갔을 때도 아침에 잘 잤느냐 이렇게 말을 건넬 정도로 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수행원들에게 와이셔츠를 사서 하곤 했는데요. 그것도 모든 수행원들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에게만 줄 정도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죠. 요즘 정치인들은 명절 떡값을 준다고 하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은 경호원들에게 돈을 넣어서 준다든가 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두 분이 워낙 검소하게 사셨기 때문에 남에게 선물을 줄 만한 물건도 없고 돈도 낭비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 중에서도 와이셔츠를 받은 사람은 정말 영광이죠. 어떤 때는 평소에 즐겨 쓰시던 중절모를 경무대 요원들에게 하사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의 중절모를 경호원의 아버지에게 갖다 드렸더니 그 아버지가 몹시 기뻐하셨다는 말도 있네요. 대통령께서는 대신 수행원들이나 경호원들에게 충무로에 가서 중절모를 사오라는 심부름도 시키고 했답니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은 좀처럼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데 어떤 해인가 공휴일에 북한 어선이 연평도를 침공했을 때 홍진기 해무청장과 김정열 공구참모총장이 자리에 없어서 불같이 화를 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대통령의 취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의 유일한 취미는 바로 낚시였다고 해요. 광나루 워커힐 아래 강가나 경북국 내의 경회로에서 토요일 오후 자주 낚시를 했죠. 낚시 외에는 가끔 비원을 산책하면서 깊은 상념에 접근하는 것이 취미 생활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또 술도 마시지 않으셨고요. 오로지 모든 시간은 나라를 살리는 일에만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살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모르는 이승만 대통령의 인간성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런 분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된 것은 정말 국운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에 부정선거만 없었다면 정말 존경을 받을 분인데 참 안타까운 분이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